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2022년 4월 30일입니다. 예, 이게 자주 참 올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 기장업체 그 세무조사 하나 착수되는 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짬을 못 냈고요. 오늘은 절세설계 컨설팅 관련된 내용 중에 지난 시간에 금융 관련 법령 변화 내용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뭐 자기재산 차명으로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탈세포상금, 탈세포상금 관련된 내용을 잠깐 촬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탈세포상금 제도가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교재로는 파트 1의 14번 목차, 마지막 목차입니다. 95페이지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세와 뭐 관련 법령 그 개념 내용도 잠깐 보면,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 거고, 조세 포탈, 이제 우리 흔히가 얘기하는 이제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 동원해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조세 회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 있는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법을 잘 활용한 절세 행위일 수도 있고, 또는 이상한 거래 형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 때문에 법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걸 왜곡해가지고 하는 뭐 탈세용으로 볼 수도 있고 하는 경계에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세라 함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절세를 해야 되겠죠. 절세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탈세, 조세 포탈, 탈세를 했을 때 관련 불이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불이익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탈세하는 경우 추징세. 자, 일단 탈세를 하는 경우에는요,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교재에는 이런 사례를 소개했어요. 가공 경비, 가짜 경비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출되지 않은 경비인데 뭐 결산하는 과정이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가짜로 경비를 처리해가지고 1억을 처리했다라고 가정하면, 우리 일반적인 법인세 한계세율 20%를 가정하면 조민세 포함하면 22%가 되겠죠. 그래서 가짜 경비 1억을 계산하게 되면 22%는 2,200만 원의 법인세를 덜 낸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이분은 2,200만 원 탈세를 한 거죠. 1억의 가짜 경비를 계산함으로 인해서 법인세 2,200만 원을 탈세를 한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나 뭐 투소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 그래서 1년 뒤에 적발이 된 걸 가정하면 관련되는 토해내는 관련된 세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세 2,200만 원 당연히 토해내야 되겠죠. 당연히 토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원래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거에 대한 추징세액이 될 때고, 추가로 내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뭐 추가적인 불이익일 테고요. 자, 법인세를 가짜 경비를 넣어서 그 계상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과소 신고 가산세 대상이어 가지고 40%를 부과합니다. 40%를. 그러니까 일반 세금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이제 더 적게 낸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잖아요. 무신고인 경우는 20%고, 근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40%를 적용합니다. 4배의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968만 원. 그리고 법인세를 요 2,200만 원을 이제 1년 동안 덜 낸 거잖아요. 1년 뒤에 추징을 되는 거니까, 원래 1년 전에 제대로 냈을 금액을 1년 동안 안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납부지원 가산세가 또 이렇게 붙게 됩니다. 하루에 10만 분의 22%로 곱한 거를 1년 하면 170만 원. 그리고 1억 가짜 경비를 나중에 그 소득 처분을 하게 되면 대표자 상해 처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 대표 최고세율 49.5% 가정하면 4,900만 원.
건강보험료 뭐 추징되는 그런 거 감안하는 금액 감안하면 약 전체를 합계해 보면 본세하고 관련 가산세, 상여처분되는 가산세 등을 합하면 총 8,900만 원. 예. 그러니까 2,200만 원 절세 탈세했다가 나중에 거의 뭐 5배 이르는 뭐 4.5배 내지 5배 이르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탈세하다 걸렸을 때 추징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될 테고요. 예. 그리고 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탈세하다 걸리게 되면 조세 포탈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요거는 조세범 처벌법 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 간략히 보면 사기 기타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사를 포탈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형사로 하는 형사처벌이잖아요. 징역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탈세액이 2배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탈세액이 3억 이상이고 일정한 요건이 해당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불이익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또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탈세 제보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다른 건 빼고 요 1번, 2번만 볼게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한테 보상금을 주는데 보상금을 40억을 한도로 줍니다. 40억까지 줍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지는 뒤에 각주에 있으니까 그때 보고요. 그리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재산을 뭐 이렇게 차명이든 뭐 다른 사람 명의든 이렇게 숨겨놓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체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고하면 또 30억을 한도로 해서 그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 1번이 우리 일반적인 탈세 제보가 됩니다. 일반적인 탈세 제보를 40억까지 지급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40억까지 보상금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조세 탈루 제보자와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다음의 지급률로 하여 탈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탈루세액 또는 징수 금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이하인 경우에는 그 20%를 지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돼 있어요. 탈루세액이 그러니까 조사해가지고 추징된 그 징수세액이 5억이 넘고 20억 이하 부분에서는 5억 초과 부분의 15% 플러스 1억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급 기준으로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액의 한도를 40억까지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 탈세 제보자에게 맥시멈 40억까지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그 탈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그 경리 실무자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실제 대한민국은 뭐 그 투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걸리겠지라고 하는 그 탈세 행위가 나중에는 다 걸리게 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죠. 통계를 한번 보면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팁에 제가 뭐 써놨는데, 뭐 세금은 사업자에게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거는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감소를 가져오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세금을 뭐 이렇게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항상 납세자는 조세 저항이 존재하게 되고 탈세의 유형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탈세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현대 세무행정 첨단 그런 시스템들은 탈세를 거의 다 잡아내서 추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가 이 탈세 제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의 시스템에 의해서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회사 내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자가 이런 포상금 등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이해관계가 이제 뭐 충돌이 생긴다든가 뭐 퇴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회사에 그런 정보들을 제보를 하게 되는 거죠. 볼까요? 20년 같은 경우에 뭐 처리 대상 건수입니다. 당년 20년에 접수된 투서가 탈세 제보가 2만 1000여 건이고요. 전년도 2월, 그러니까 전년도에 제보가 이전에 제보가 됐는데 제보가 너무 많아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관 어떤 그런 환경하에서 조사를 다 못해서 2월 해마다 이렇게 몇천 건씩 2월이 되거든요. 2월 된 7,100여 건 합쳐가지고 2만 8천여 건이 탈세 제보로 조사할 건수인데 처리 건수가 그러니까 이 중에 이 2만 8천 건 중에 18,000여 건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탈세를 추정했고 그리고 또 2월 된 게 9천여 건이 2월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세무조사를 나왔다. 근데 이제 그 조사관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자꾸 봤는데 이거는 누구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해 가지고 뭐 누가 탈세 제보를 했는지 뭐 거래처에서 탈세 제보를 했는지 등등을 저희가 추측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그 떠올리면서 누가 제보를 했지라고 이제 추측을 해 나가는데 그 2년 전, 3년 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해년도에 제보가 접수된 거를 당해년도 다 조사를 못 해요. 다 이렇게 2월 되기도 이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건수죠. 뭐 2만여 건이 넘는 이런 것들이 해마다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가동 유효 법인 수가 뭐 보통 70만 개에서 80만, 70한 뭐 5, 6만 개? 그래서 몇만 건이 이제 뿌라마는 데서 왔다 갔다 하는데 70만 개 법인 기업 중에서 이렇게 해마다 3만여 건 정도의 이런 제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탈세를 하면 안 되고 절세를 해야 된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